그건 전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제 입장이 뭐냐면은 역사를 보면 아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는 그냥 지금 우리 한의학이 주류 의학이었어요. 한의사가 그냥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의학이 들어와서 신의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의생이 되고 일본 의사들은 의사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1940년도 후반부터는 아, 그러면 70년도부터는 그때는 의생이라고 불렀어요? 네. 아, 그런 적도 있었구나. 일본이 들어오면서 기존 의사들을 한의사들을 의생이라고 했어요. 보조다 이런. 네, 그때부터 이제 격을 낮춘 거죠. 격을 낮추면서 한의사들은 그냥 보약이나 팔아 먹어라. 보약 짓는 것을 한의사로 이제 격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의사를 제도권 의료로 끌어들인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의학이 사실 돈이 안 들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 돈이 안 들어요. 1950년대까지는 약국이 그 의료기관을 상당히 많이 커버해 줬어요. 그럼요. 제 어디 클 때 시골에서는 약국밖에 없었어요. 그때. 약국인지 병원인지 뭐 한의원인지 구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치료 다 했지 뭐. 양약도 팔고 한약도 팔고 침도 놓고 뭐 심하게 수술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의사가 좀 생기고 그럼 1970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의료기관, 대학병원, 뭐 큰 의료 병원들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양의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 체계가 좀 오랫동안 혼란스러우면서 이 한의학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이원화가 된 거예요.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쫙 갈라져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만이 의학이고 나머지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도 많이 적용이 많이 되고 많이 있고 되죠. 약도 좀 되기로 했잖아요. 되고 있죠, 약 한약도. 첩약의료보험은 지금 투표 중입니다. 아, 현재 지금. 우리 협회 내에서도 지금 감론을박이 많아요. 아, 그렇겠죠. 그다그 밥그릇 문제 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잘 되는 한의원과 오케이, 안 되는 오케이. 한의원 입장이 또 달라요 이게. 아, 오케이. 자, 중풍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일단 급할 때는 병원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 치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건 한방 치료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그렇게 한방 생각합니다.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좀 소개를 좀 해주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굳었어요. 이제 응급 상황 피했어요. 막힌 걸 뚫어가지고. 하지만 후유증은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굳어진다든지 혓바닥이 안 움직여서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양방에서는 거의 대처법이 없어요. 근데 한의학은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도 있고 경험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하는 사람은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해요. 한의사 중에서 그게 문제라. 아니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우리 오늘 양방 한방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양방 병원의 의사들은 그 의사들도 임상 경험이나 많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맞아요. 표준은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방의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우리 어릴 때 경험으로는 이건 뭐 저 양반이 침을 놔도 되는지 옆집에 할아버지도 또 침 들고 다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 애들 졸고 이러면 머리에 침을 놔주고 이랬어요. 그때 제일 걱정이 우리 졸지 않았던 게 침 맞아서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냐. 저게 무슨 자격증도 없는데 돌팔이가 이런 게 이제 불신을 낳는 맞습니다. 문제가 이제 때문에 부정 못하고 양의사는 실력이 어느 정도의 표준한 한 70점하고 90점 차이 정도? 이제 한번 많아야 20, 30% 정도 차이예요. 이 이 베리엔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력이. 왜냐면 장치 베이스가 많아요. 시술이. 얘는 피부과 같은 경우는 엔디하고 문신 지우는 거. 이 A라는 의사가 하나, B라고 하는 의사가 하나. 그게 뭐 엉망진창이 된 데는 얼마나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한의사는 정말 할 줄 아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양지차. 100점과 0점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후배들이 나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도 이제 물려받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좀 표준화 시켜가지고 많이 보급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한의사들은 그런 전통이 좀 약해요. 비방 이런 개념이 있어서 잘 공개를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정말 솔직한 말씀 정말 고마운데요. 네. 그러면
한방 치료도 필요하다 보안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을 잘 만나는 게 좋다. 그렇죠. 뭐 그건 양방에서도 우리가 의사 만나는 것도 궁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 다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가 좀 됐다. 이제 그 뒤에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한방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믿을 수 있는 한의사하고 연계를 맺어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체크를 받고 침이라도 한 번씩 맞고 뜸 한 번 뜨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침뜸을 말씀하셨는데 네. 침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력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건데 제가 좀 전에도 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침은 솔직히 임상 경험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실력 엄청 차이가. 차이 나요. 엄청 차이 나요. 왜냐하면 약은 처방이 하나 정해지면 그렇게 변수가 생길 게 없지 않습니까? 크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재를 이거저거 섞어서 끓이는 건데 법제하는 정도는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술기예요. 테크닉. 어느 깊이로 어느 각도로 몇 번을 돌리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져요. 일본에 가면 지금 병원 양방 의사들이 침을 놓고 하잖아요. 네. 일본에는 우리 알다시피 이런 한방이 없잖아요. 흡수해 버렸잖아요, 이제. 양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흡수한 걸로 저도 알아요.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양방 한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중국하고 우리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전통의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해서 각기별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북한은 고려의학이라 그래서 통합이 돼 있어요. 하나의 의학이에요. 양방,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도 하고 침도 놓고 한약도 짓고 양약도 짓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은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한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쪼개진 거예요. 그때 의과대학에 한의학부를 만들었다면 그냥 아예 통합이 돼서 시작했을 건데 시작 자체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풍에 대해서 뇌졸중을 포함한 이 중풍에 대해서 오늘 우리 김 원장 모시고 너무 솔직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